반갑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번엔 연휴가 길어서 정말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 많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거는 이름이 코코입니다. 코코인데 이놈아가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임시보호, 임보라고 합니다. 임시보호하고 있는 놈인데 야가 어느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지금 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딸네 집에 있었는데 제가 훈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맡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코코입니다. 코코. 이거는 멀티지하고 이게 믹스견인데 아주 영석하고 빠른 놈인데 할머니를 떠나 있어가지고 지금 발발 떨고 있습니다. 예. 얘는 내가 키우는 저거 코리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놈이고 코리가 지금 다른 식구가 와가지고 바싹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코리하고 임시보호하고 있는 코코하고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이재명만 사는 나라인가, 정말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 있는데 이렇게 매몰돼서 살 수 있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동안 방송을 많이 하고 싶었고 또 해봐도 또 뭐 같은 얘기지만은 이재명의 욕만 하고 입만 더러워질 것 같고 내 이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요번에는 전사에는 제가 경기도 경인지역을 돌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저 아래 경남 부산 일대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뭐 영어로 한다고 하면 힐링이라고 하기도 하대. 뭐 그런 걸로 한 바퀴 돌긴 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에 뜸뜸이 읽고 이래 했던 글들이 많은 저에게 도움을 줬고 또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라이브 영상은 그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짤막짤막한 내용들을 라이브로 올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추석을 지나고는 지금 처음 영상을 올리는데 처음 영상을 올리는 제목은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맨날 그 국회 비회기 중에 나 구속영장 쳐가지고 데려가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8월 30일 날로 했는데 그때는 검찰이 준비가 안 돼서 영장을 못 쳤고 그 이후에 영장을 쳤는데 가결이 났잖아요. 국회에서 이재명이 저거 데려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봐라 이랬는데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 거의 대개의 법조인들은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또 뜻하지 않는 좌빨이 하나 들어가지고 좌빨 판사가 들어가지고 당 대표에게 뭐 방어권을 뭐 어떻고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유창훈 부장판사도 지금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한 서너 건의 지금 고소고발건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도 지금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감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절차상의 그 내부의 예고대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유창훈 판사도 이번 그 기각 판정이 자기 판사 이력에는 정말로 큰 오점이면서 앞으로 뭐 나가서 변호사를 한다 그래도 좌빨 변호사는 할까 누가 이런 사람 변호사로 쓰겠습니까? 변호사 천지기백갈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이재명이 항상 소원하고 있던 비회기에 구속영장 치라 그랬는데 이제 올해 그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는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9일날 마칩니다. 12월 9일날 정기국회를 마치게 되면은 그 이후는 비회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때에
정기국회 직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맛깔나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칼럼을 위주로 제가 오늘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케네스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어 이름을 쓰지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커하고 우리 콜이 소개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참고로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케네스 김의 그 이력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1968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충남 청양고추 청양 출신이고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 법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를 중퇴했고 정계 임무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고 사단법인 동북아 연구원 이사장이 천정배일 때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상임 고문이 그때가 정동영 의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케네스 김의 양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논평을 시작해 보는데 일단 칼럼을 읽어가면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이라든가 주어에 해당되는 것은 케네스 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대선에서 윤석열이 패배했다 그래도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개딸이라고 하면은 개혁의 딸들인데 이 개혁의 딸로 분류되고 있는 이 유창훈 판사, 이 개딸 유창훈의 법치주의 테러 재판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분노한다. 뭐 이런 놈의 판사질을 하나 싶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의 수치다. 이 유창훈 판사가 대전이 고향이에요. 당신이 판사인가? 개딸 당원이지. 저 재판은 개딸의 법 앞에 예외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 정치적인 테러이다. 정말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머리 털라고 이렇게 태연한 불법 재판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열고 법원 행정처 대법관 불러내서 이번 판결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다시는 저런 양아치들이 판사랍시고 이런 짓 못하게 조져야 한다. 대법원은 유창훈을 즉각 영장실질심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 개딸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됐어요. 두 번째로 백현동 200억 혐의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것도 사실상 소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지금 소명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는 게 뭔가 하면은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북 송금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소명이 거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장을 청구해야지. 그런데 우선 검찰은 악질 개딸 유창훈 판사조차 유죄를 인정한 이재명의 위중교사 혐의와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바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질질 끌 필요가 없다. 특히 위중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부당한 녹취록이 10여 개 있다는데 법정에서 녹취록만 틀면은 바로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다. 법원도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즉 허위사실 공포사건,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연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최소한 1심은 선고해야 한다. 참고로 백문기 모른다.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만 된다 그래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을 토해놔야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또한 이재명의 위증을 부탁을 받고 김진성이 법정에서 위증을 해준 덕분에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 재판 역시도 다시 해야 된다. 1심, 2심, 3심 재판부 모두 쏘가서
이재명에게 쏘아서 재판한 꼴이기 때문에 이 재판 모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나 곳곳에 개딸 불확지들이 암약하는 사법부를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재명도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재판을 질질 끌 것이다. 요번에 영장실질 심사하는데도 질질질 거의 짜다시피 했다는 그런 후문들이 많은 걸 봐서는 이재명이 혼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기력을 동원해서 재판을 질질 끌 것이다. 이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떤 일인지 재판 결과가 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끄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또한 신임 이균용 대법원 장관이 아직도 국회 임명 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될지도 상당히 미지수예요. 미지수가 뭐고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재판을 끌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은 판사들 인사이동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어코 이균용 대법원장을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머리수가 많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령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든. 그의 능력이란 거는 이균용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균용이 말로만 그렇지만은 사실 어떤 재판을 할 것인지 어떤 대법원을 운영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거예요. 그가 대법원을 제대로 장악해가지고 이균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사건 중에 개딸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혐의를 인정했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재판하고 있는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것은 이 혐의를 인정했는 거예요. 인정한데도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간단하게 그냥 기각한다 써버렸으면 이런 말이 없었겠는데 그 기각 판결문에다가 두 가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분란의 소지를 갖고 왔는 거예요. 위증교사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래 놓고는 기각을 했으니까 이게 자기 발의 족쇄를 자기가 채운 것이다. 백현동의 200억 뇌물 사건은 지금 바로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시작하지만은 해도 되지만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별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이 쌍방울 뇌물 사건의 보강 수사를 한 후에 여기에 더해야 되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했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자정 호텔 개발 사업 득게 이 5단계 용도 변경했는 의혹. 세 번째로 이 김성토가 폭로한 1억 5천만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했는 그런 의혹. 네 번째로 경기도 법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유용했는 그 의혹. 네, 다섯 번째로 이재명 옆집에 경기도 GH 합숙소 관련했는 그 의혹. 여섯 번째로 대선 3일 전에 날조한 인터뷰 신학님과 김만배 이 인터뷰 공모 의혹.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배서연 김혜경의 몸종이나 마찬가지인 배서연 이 차명재산 의혹 등을 쌍방울 뇌물 사건과 함께 묶어서 이재명이 원하는 정기국회 직후라고 하면은 12월 9일 이후가 됩니다. 정기국회 직후에 비회기 중에 즉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을 때에 3차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은 1차 구속영장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머리수 많은 그 국회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방탄국회를 했지만은 2차 방탄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그 개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의 법치주의 테러 판결로 구속을 겨우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9일 이후 비회기 때에 3차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사법부 개딸 불확지들의 형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3차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절차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지 법원 안에서 암약 중인 개딸 불확지들이 이기는지
끝장을 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개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을 관여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결정문에서 주장하고 있었어요. 개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동안에 민주당과 관련됐던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백을 하면은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줬어요. 김용 부탕으로 위증한 이홍우 2억대 사기사건, 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들, 그 다음에 자백을 안하고 다툰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쌍방울 이재명의 쌍방울 사건,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양재식 특검보 이거 풀어줬잖아요. 심지어 녹취록, 동영상, 결제문서, 계좌내역 등 빼박의 켄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증거가 확보되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 백현동의 200억 배임, 더 탐사 강진구 사건에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이성만 증거가 꽤 있으면 단정할 정도는 못 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왔는 게 이 유창훈 개딸 부장판사예요. 이재명 쌍방울 사건 미꾸라지 영장 기각, 이런 놈이 무슨 판사이고, 그러니 유죄 증거가 확실한 피의자 이재명, 강진구 같은 철면피들이 반성도 없이 한대원을 데려 탄핵하라며 내란 선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이게 개딸 대깨문들의 말하는 그게 정의냐? 이게 노무현 정신이고 이게 DJ 정신이냐? 노무현과 DJ를 여기다 개입시킨다 그러면은 노무현과 DJ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유창훈 논리라면은 그 어느 흉악범, 파렴치범, 권력형 범죄의 배후 정범도 구속하지 말고 시중을 할부하면서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 하는 논리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검찰이 동영상, 녹취록, 계좌내역, 유전사 검사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피의자는 검찰청을 습격하지 않는 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의자가 진정하게 반성하고 피의자에 대한 보상과 수사에 협조하는 등 범죄 이후 여러 정황상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을 때를 말하는 의미예요.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하고 출퇴근 재판 은전을 베풀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반면에 이재명, 강진구처럼 피의자가 반성도 없고 검찰 탄압을 주장하면서 범행도 부인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미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녹취록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확보해놓은 증거를 더다시 인멸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 이런 피의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차마 검찰청을 습격할 수 없어 증거인멸을 못할 뿐이지, 기회만 되면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하고 남을 사람들 아닌가. 이미 검찰 손에 증거가 넘어가서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석하는 황당한 말장난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구속하고 있는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 감정에도 맞는 것이에요. 개딸 판사의 유창훈 판사의 이 같은 불법 재판에 대해서 현행법상 검찰은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항고나 재항고도 지금은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이것도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과거 수사기관에 인권유린이 만연했던 시절에
피의자 인권 보호를 만든 그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권력형 파렴치 양아치 피의자들이 국가 공권력을 유린하고 법치를 희롱하며 법 앞에 특권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야. 일반 국민이 판사 앞에서 이재명 같은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면은 판사가 들어줄 것 같습니까? 형사사건이 연루된 일반 국민은 관련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즉각 구속되는 게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인데 법 앞에 평설하고 이게 조술 까세요 하는 얘기지. 이게 무슨 법 앞에 평등하답니까? 증거인멸은 명백한 범죄인데, 그런데 파렴치범 조국이 날뛰면서 증거인멸을 형사방어권이라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뇌생남은 증거 보존용이라는 희대의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이재명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위증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공권력을 허무로 보고 있는 것이나 나라꼴에 정말 이 검찰의 무력함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쌍방울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화영이 아니라 쌍방울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은 이화영이 아니라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뇌물을 준 놈이고 뇌물을 준 놈이 뇌물 공여자인데 이재명과 이화영이 뇌물을 받은 놈이거든. 여기서 김성태는 이화영과 이재명의 뇌물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수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은 하루는 자백, 하루는 부인, 거절 이렇게 하면서 재판부를 몇 달째 이렇게 재판부를 희롱하고 있는 중인데도 재판부가 정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명은 박찬대를 통해 가지고 이화영 백모 씨에게 그 혐의를 부인 진술하라고 압박하다가 검찰에게 지금 꼬리를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박찬대하고 천준호도 지금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개딸 유창호는 이재명의 주변 인멸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했으면 구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판결문을 쓰고 앉았어.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를 법률 용어로 풀었으면 소명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명은 50% 내지 60% 정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즉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창호는 단정자료가 부족하다며 법에도 없는 단정자료, 입증을 90% 이상의 고도의 개연성을 자기가 끝까지 판사로 판결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요구하는 불법 재판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이나 증명, 단정은 이 세 사람의 구성된 본안재판부에서 짧게는 1 내지 2개월부터 길게는 2 내지 3년 동안 재판을 해서 이 재판 판사들이 심증을 굳히는 것이지 이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판사처럼 불과 5시간 6시간 재판하는 이 영장판사가 왜 단정자료,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하면 하고 알아듣는 것이지 조폭 두목이 꼬봉에게 야 너 A 손 좀 봐라 했는데 꼬봉 A가 그 손 봐야 될 놈을 살해했다 그러면은 조폭 두목에게 살인교사가 성립하는 것이지 나는 손금만 보라고 했을 뿐이지 살인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우기면은 법원은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짓고서 가라. 이게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얘기야? 붕신들이지. 꼭 갑이 회칼을 쥐어주고 신체의 어느 부위를 몇 번 찌르라고 지시해야만 살인교사는 아니란 거예요.
개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 논리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조폭 권력형 비리의 몸통 중 처벌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막대기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은 내가 때린 것이지 막대기가 뭐 어디 가서 때리냐 이 말이야. 막대기가 때렸다고 얘기하는 게 유판사 얘기야. 응?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전면적으로 손질이 불가피하고 올해 안으로 법정 구속이 확실한 그 잡범 조국이 야당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한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한글 경우 한글도 겨우 있는 갱년기 개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법카드를 법인카드로 생활한 이 그 법인카드 유용한 거래 내용만 해도 130여 건이나 되는데 이 130여 건의 거래 목록을 끈끈이 압수수색해야 한다? 사람의 실체를 구속하는 형사재판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고 깨알같이 자료까지 확실하게 첨부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카드 유형 건수만 해도 130여 회다. 이 13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새벽에 잠자는 이재명의 집에 무장공비처럼 불안당처럼 130번이나 쳐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한 줄 알고 있겠는데 그거는 압수 목록이 이 목록이 130여 개일 뿐이지 압수수색은 한 건뿐이라 이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한 건에 그 목록이 쭉 내리 썼는 목록이 130여 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376번에 6번의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민주당이나 그 옆에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국민을 나쁘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지. 바르게 인식시켜야지. 압수수색은 한 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목록이 130여 건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왜 그렇게 함부로 마구 썼어? 이게 법이 있는 놈들이야? 이게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너 생활 살림살라는 법인카드야? 이따오 짓을 해놓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압수수색 당했다는 억울함은 표현하고 싶으면서 경기도청이라는 국가재산을 저가 마음대로 밥 써먹고 해밥 초밥 먹고 뭐 우유 사먹고 했는 게 그런 거에 저게 부끄러움은 없고 압수수색 당했는 건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철면피들이야. 만약에 검찰이 천여 개의 각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갔다 그러면은 1000번 압수수색 당했다고 선동할 놈들이 이 운동권 양아치를 새끼들 아니겠어요? 이거 한 건 압수수색 영장 하나 가지고 천여 건의 그 목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를 1000번 압수수색 당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해야 되는 거지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야. 욕을 하려고 하면은 판사를 욕을 해야지 검사가 1000번을 올렸더라도 판사가 발부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쳤지만은 유창훈 개딸 부작 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에 구속 안 됐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검찰을 욕하지 말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욕하라 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루에도 1000여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이재명의 기준에 따라서 목록수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그 같으면은 수십만 건이 되겠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만이 10개가 넘는 중대 혐의를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고 관련자들만 해도 20명이 넘게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50여 명 이상의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고작 376번 압수수색 당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득해라. 50명 관련자 속에서
376번 압수수색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덕혜를 봤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재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했느냐? 문재인이가 했어. 문재인이가 2018년도 10월 12일 날 문재인 정권, 검찰도 아니고 경찰이 하는 일이야. 그때 이재명이 압수수색 딱 한 번 당했어. 윤석열 정권 돌아가주는 이재명은 압수수색 직접적으로 하나도 안 당했어. 전부 다 주변 언저리들, 뿌레기, 옆에 여불떼기 부시래기들이 압수수색 당했지.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 돌아가주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뭐 윤석열 정권이 와가지고 다 했는 것 같지. 그런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도 후한무치한 행동이야.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유포자를 호주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만 무려 이 한 건에 220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50명도 넘는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자가 376번의 압수수색 당했다 하면은 한 사람이 8건도 안 되는데 이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홍보전이야. 대한민국의 파렴치범 흉악범들은 인권의 천국인, 인권의 천국이야 여기가. 정말 이거는 일반 우리 시민 양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파렴치범 흉악범들은 모두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세상에서 범죄자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범죄자 인권보호에 아주 진심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라 이 말이야. 개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영장실질심사 한다 그러면은 다 기각해 줄 거 아닌가. 이재명의 이 지금 죄상은 이미 이제는 거의 드러날 대로 드러났고,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360 8명인가 몇 명 되는 중에서 40여 명의 지금 반란표가 나와 있고, 또 그 중에 지금 드러나기 나온 사람은 5, 6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5, 6명은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나머지 이 160여 명은 자기의 그 내년도 4월 10일 날 있어야 되는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장 하나 받으려고 지금 정말 인간 꼴을 못하고 있고, 말을 해야 될 그 입을 바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정말 불쌍하고 측은해요. 아니 이런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지금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가 더 낮아. 이런 경우에도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투사다운 투사가 누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제대로, 아니 이 사람들 봐,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목록수 내려받는 거를 구속영장수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지금 같이 공격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은 어차피 구속될 사람은 구속될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법을 1심 재판 선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2심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12월 9일 이후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다 그러면은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재명은 어차피 지금 한두 건의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지금 여기서 정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양심껏 자기의 양심을 한번 내뱉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이재명의 인간다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식도 그렇게 우롱해놓고
이재명 표 단식, 새로 나온 단식 아니야. 응? 이재명의 진정 어린 그런 육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